현역가왕 2, 막장, 결승전 직행 9명은? 박서진, 낙인 찍힐 거라는 강박 심해져 커지는 부담감. 현역가왕 2가 오는 11일, 결승전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2라운드 막장전을 통해 막장 드라마보다 더 강력한 도파민을 대폭발시킨다. 준결승전은 400점이 걸린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과 860점이 걸린 2라운드 막장전. 그리고 140점이 걸린 대국민 응원 투표위 총합 끝에 14명 현역 중 상위 9명만 결승전에 직행. 나머지 5명은 방출 후보에 놓인다. 지난 10회 준결승전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 이 잔인한 양자택일로 인한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막장전에서는 또 어떤 반전 신화가 작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MC 신동엽은 이날 방송에서 가수로 사는 게 쉽지 않겠다 라는 공감 만점 재치 멘트로 웃음을 유발한다. 신동엽은 현역들의 무대를 본 한 연예인 마스터가 전한 예측 불가한 심사평에 가수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라고 운을 뗀 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가수분들 너무 힘든 것 같다 라고 장난기 어린 촌철살인을 건네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좀 더 과감한 무대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들은 현역에게는 남진, 서른도 선배님도 그 나이 때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는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덕지덕지 때가 묻길 바란다 라는 포복절도 조언을 건네 현장을 뒤집는다. 과연 신동엽의 순발력 넘치는 멘트를 이끌게 한 현역들은 누구인지 신동엽의 흥미를 유발케 한 특별한 현역들의 무대에 기대감이 샘솟는다. 연예인 판정단 1인당 55점씩, 총 605점, 국민 판정단 1인 1점씩 255점이 걸린 준결승전 2라운드 막장전에서 결승전에 가기 위해 칼을 간 현역들의 무대들이 속출한 가운데 무려 7명이 연예인 판정단에게 만점을 받은 현역이 등장해 호기심을 자아낸다. 모두를 놀라게 한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제작진은 무려 860점이라는 큰 점수가 달린 막장전에서는 환상적인 무대들과 맞먹을 톡톡 튀는 심사평과 이를 더욱더 흥미롭게 할 MC 신동엽의 센스 있는 진행 솜씨가 빛을 발한다 라며 결승전을 향해 열정을 불태울 현역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한편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TOP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현역가왕 2는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월 5주차 TV OTT 비드라마 검색 반응 1위, 9주 연속 화요일 전 채널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10회 최고 시청률 13.8%, 전국 12.8%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 덕분에 깨달음 얻어 신동엽, 박서진에 고마워한 이유는 현역가왕 2. 11일 방송된 MBN 음악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에는 현역 가수 14인이 준결승전 2라운드가 펼쳐진 가운데 박서진의 무대를 보고 신동엽이 깨달음을 얻어 웃음을 안겼다. 앞서 박서진은 1라운드 장르 대첩에서 강문경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준결승 진출자 14인 중 13위에 등극, 방출 위기를 맞았다. 그는 무대 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칫하면 떨어진다. 중간 투입이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러되 위기를 맞으니 무대를 향한 간절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박서진은 2라운드 노래로 태진아위 가버린 사랑을 선곡,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그를 본 연예인 마스터들은 박서진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다고 극찬했다. 박서진은 연예인 판정단 점수 605점 만점에 568점을 획득해 안정권에 들었다. 한편 신동엽은 박서진의 무대를 본 후 노래방에서 어떻게 불러야 하나 했는데 오늘 하나 깨달았다. 모두들 명심하자. 소리를 지른다고 능사가 아니다.
라며 박서진의 노래 끝처리를 깨알 따라해 웃음을 더했다. 3. 단독, 줄리안. 하트 5살 연하 한국인과 결혼, 화목한 가정 꾸리고파, 인터뷰. 12일 줄리안 퀸타르트는 엑스포츠 뉴스에 결혼을 준비한다는 거였는데 방송, 여권 들고 등짝 스매싱에서는 결혼 발표처럼 보이더라. 아직 결혼 날짜를 잡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맞고 하려는 것도 맞다 라고 밝혔다. 줄리안 퀸타르트는 올해 안에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가족이 다 올 수 있는 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맞추기가 어렵다. 조카들이 스페인에도 있고 벨기에에도 있어서 방학 날짜가 다르다. 맞는 날로 잡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다. 줄리안은 결혼식은 한국에서 올릴 예정이다. 신혼집은 서울 용산구 쪽에 마련했다. 무거운 공구를 챙기시고 고쳐준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다 라며 벨기에에서도 결혼식을 할지 고민 중이긴 한데 굳이 2번 해야 싶기도 하다 라고 말했다. 예비 신부에 대해서는 연예인 같은 직업은 아니다. 한국 사람이고 나보다 5살 어리다. 부모님처럼 나도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라며 엑스포츠 뉴스에 최초로 언급했다. 충청남도 서천에서 한국살이를 시작한 줄리아는 유창한 한국어 입담으로 20년째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다.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줄리아는 알베르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다 고민이 있더라.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국가를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다. 내 자식이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의 교육을 못 받고 모르고 하니까 고민을 하는데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활동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20년차 방송인 줄리아는 최근 방송한 TVN 스토리 여권 들고 등짝 스매싱에서 부모님과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벨기에 리에주주에 거주하는 줄리안 부모님은 줄리안을 위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촬영 스태프로 변신해 촬영 장소에 몰래 잠복해 있다가 아들 앞에 깜짝 등장. 줄리안을 기쁘게 했다. 줄리안은 엑스포츠 뉴스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올 줄은 알았는데 그때 만날 줄은 전혀 몰랐다. 제작진분들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번역해주시는 분과 아직도 연락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유익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건강 때문에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좋다. 아빠가 열심히 회복하셨는데 엄마 아빠의 건강한 모습을 봐 좋았다 라며 부모님과 방송에 출연한 소감을 들려줬다. 이어 평소에 만날 때와 방송에서 만날 때 느낌이 다르다. 방송에서 안 하던 얘기를 하게 된다. 엄마 아빠에게 한국에서 재밌는 경험도 하게 해드리고 아빠가 장난치는 걸 좋아하셔서 끝날 때 더 하고 싶다고 하시고 재밌어했다. 아빠가 워낙 옛날에도 유머러스한 면이 있었다. 재밌는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 라며 뿌듯해했다. 또 부모님이 방송을 보셨는데 불어가 많이 나와서 알아들으시긴 하지만 한국어는 모르신다. 불어 자막 구해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한다 라고 덧붙였다. 일과 사랑 2마리 토끼를 잡은 줄리아는 방송인, 강연자, 소속사 대표,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줄리아는 환경이 최대 관심사여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강연, 워크숍을 50개씩 하고 있다. 이 세를 위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올해 환경부 장관 표창장을 받고 국회에서도 녹색기후상을 받은 적 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돌려주고 싶다 라고 바랐다. 4. 김우림 정겨운, 녹록치 않은 재혼생활, 장인 눈물로 반대, 돌싱포맨, 종합. 11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는 정영주, 정겨운, 김용준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일산 여신으로 소문난 아내와 세혼에 성공한 정겨운은 모임에서 만났다. 아내를 본 순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더라. 아내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솔직히 외모가 예뻤다. 아내는 저랑 다른 성격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다고 밝혔다. 정겨운은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다.
아내에게 내가 뭘 갖고 있던 너한테 올인하겠다고 고백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받아줬다. 만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고 러브스토리를 전했다. 하지만 처댁의 반대가 심했다고. 특히 장인어른 반대가 컸었다는 정겨우는 장인어른이 강하신 분인데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몰래 차에서 우셨다고 들었다. 제가 갔다 온 사람이니까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 힘들어 하셨다. 고 했다. 어떻게 설득했냐? 는 물음에 그는 따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다고 말하며 장인어른께 믿음을 들여줬다. 며. 지금은 귀엽게 봐주신다. 고 결혼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했다. 세혼 8년차 정겨우는 아내에게 8년째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똑같아서 다르게 말한다. 어떤 식으로 얼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했다. 하지만 정겨운도 부부싸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결혼은 힘든 것 같다. 면서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전해 모두를 폭소하게 했다. 그는 부부가 서로 너무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서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싸워야 한다. 며. 차인표 선배님이 남자가 결혼을 준비할 때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라고 말하셨다. 그걸 보고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나왔다. 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또한 정겨우는 냉전 상태일 때 아내가 나가 있어. 말 걸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있어라 라고 자주 말한다. 아내가 나가라면 나가긴 하되 눈에는 띄어야 한다. 라며 오픈 결혼생활 노하우를 공개했다. 특히 정겨우는 화난 아내에게 전화 200통을 한 적도 있다고. 그는 신혼 초에 정말 몰랐을 때 그렇게 했다. 전화 200통을 하고 저도 깜짝 놀랐다. 아내가 전화하면 내가 받을 줄 알았어? 라고 하더라. 다음에 싸우고 나서는 제가 전화를 안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화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더라. 부부싸움에 정답은 없다. 라고 부부싸움 일화를 전했다. 현재 정겨우는 아내와 카페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겨우는 정말 추천 안 한다. 부부가 일을 같이 하면 안 된다. 같이 카페를 하면 싸울 걸 알았는데도 실제로 엄청 많이 싸워서 이제는 아내가 직감적으로 화난 걸 느낄 때가 있다. 화나면 아내가 대답할 때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그럴 때 위험 신호를 바로 느낀다. 고 토로했다. 한편 정겨우는 2014년 결혼했지만 2016년 이혼했다. 이후 이듬해 김우림과 재혼했다.